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 질병원 내과에서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이상표 교수입니다. 저는 천식 관련 질환 진료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고, 가천대학교 교수로 복무한 지는 18년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는 기관지 천식 환자에게서 주로 이제 권장을 많이 하는 게 흡입기잖아요. 근데 이 흡입기를 왜 사용해야 되고, 이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천식이 어떤 병인지, 그죠? 개요를 잡고 먹는 약으로 치료할 것인지, 흡입기, 그죠? 오늘의 주제인 흡입기 치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 다음에 흡입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20장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접속해 있는 분들의 질문이 들어오면 적절한 시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이라는 병은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정상인의 기관지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공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식 환자의 기관지를 이렇게 단면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기관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고 근육이 수축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관지의 벽이 염증에 의해서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내에는 그 진한 가래가 붙어 있어서 이 일견 정상인의 기관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좁아져 있죠. 그래서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고,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고, 기침도 심하고, 걷거나 움직이면 숨이 차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그런 병을 우리가 천식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병을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오늘의 주제가 되는 흡입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관지 그 그림을 보면 기관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잖아요. 그죠? 좁아져 있는 것 때문에 기침을 하고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리고, 또 움직이면은 숨이 차서 이제 힘들고 누우면 더 심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언더라잉 메커니즘, 그죠? 기관지가 좁아지는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지 벽이 퉁퉁 붓는 그런 염증, 그죠?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이제 좁아지니까 과민성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기관지가 수축하고 기침하고 더 좁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식을 얘기할 때는 이 숨이 차고 쌕쌕거리고 가슴 답답한 이 천식 증상도 있지만,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 천식 증상도 치료하고 그 밑에 숨어 있는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치료하는 것과 천식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흡입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천식,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의 아이들이 천식을 가지고 있고, 성인들도 대개 5에서 7% 정도가 이제 천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식을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식을 치료하는 목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지가 좁아져서 기침을 하고 쌕쌕거리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천식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지 않게 하고 숨이 차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천식 증상이 없는 정상인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가 하나 있고, 근데 더 중요한 목표는 천식을 치료한다든지 치료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래에 나타나는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식이 갑자기 악화돼서 숨이 너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간다든지,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응급실에 간다든지, 그런 천식 급성 악화를 예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그 기관지가 좁아져 있고 염증이 심하면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 기관지가 그 상태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숨이 차겠죠. 그런 영구적으로 폐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오늘 주제가 되는 기관지 흡입기도 그렇지만 경구 약물, 장기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다 보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치료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의 목표는 증상 조절과 미래의 위험들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이제 먹는 약에 대한 믿음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약재도 탕약으로 한 그릇씩 들이키고 그래야 이제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 의학도 이제 일본 제국 시대 그런 것을 이어받으면서 경구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친숙해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 천식을 포함해서 특히 천식에서는 이 기관지 염증, 기관지 확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주로 많이 쓰게 되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먹으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량의 약을 오래 먹으면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그죠?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들고, 그죠? 몸의 중심부가 퉁퉁해지고, 그 다음에 멍이 잘 드는 이런 푸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락트, 그죠? 백내장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오는데, 이러한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 그죠? 소론도, PD, 이런 이름으로 이제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약은 이제 경구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식을 치료할 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흡입기를 사용하면 이 경구약에 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약을 쓰면서 치료 효과는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입기를 써서 이제 천식을 치료한다 그러면 이 흡입 용량, 요 가운데 약을 보면 25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하루에 2번 5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 쓰면 이 소론도라는 약을 하루에 2알 반 12.5mg을 먹을 때하고 똑같은 정도의 기관지 확장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12.5mg이라는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으면 이와 같은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흡입기를 쓰면 한 달에 3알 정도 쓰는 아주 극소량의 약만 가지고도 천식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흡입기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천식을 염증을 치료하는 건 스테로이드고,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기관지가 좁아지는 기관지의 수축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기관지 확장제라는 약을 쓰게 되죠. 천식 환자분들이나 주위 분들 또는 영화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이런 약제들을 이제 숨이 찰 때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돼 있죠. 근데 이런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약이 이제 벤톨린이라는 약인데, 이거는 한 번 흡입할 때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흡입할 수 있어요. 100 마이크로그램 가지고도 숨이 찬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먹는 약으로 쓴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약으로 치면 2500 마이크로그램, 그죠? 약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약이죠. 그 다음에 패치 형태로 파스처럼 붙이는 약도 2000 마이크로그램, 그죠? 약 20배 많은 약의 양을 붙이든지 먹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대개 이제 이 활동이 적어지면서 그 메타볼릭 신드롬, 그죠?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이런 이제 경구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이 부정맥 등의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지 확장제도 가능하면 20분의 1, 100분의 1의 용량인 흡입제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입제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어린 아이라든지 또는 그 손놀림이 너무 어둔한 노인분들 또는 구강 결손 환자에 한해서 우리가 이 경구약을 사용해야 되고, 이 대부분의 모든 환자들은 흡입제를 사용해서 천식을 증상을 조절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흡입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은 양을 가지고 기관지에 직접 분사함으로써 신속한 효과, 그죠? 기관지 확장 효과는 1에서 3분 이내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 항염증 효과도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 다음에 이 폐 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극소량의 양을 기관지 쪽에만 흡입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관지 내 만성적인 천식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흡입기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이 WHO라든지 이 의사협회라든지 여러 연구 논문에서 흡입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처방되고 있는 약제의 처방 패턴을 보면은 우리나라 천식 환자의 이 87%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 스테로이드라든지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 있고 흡입제의 사용 비율은 38%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비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이나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인 거죠. 이 아세아권에서도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이 싱가포르 쪽에서는 경구약을 적게 쓰고 흡입기를 많이 쓰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방 패턴을 보면 아마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도 경구약이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이 환자나 일반 대중들이 흡입기 사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흡입기 처방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식 환자들이 인구 10만 명당 입원하는 비율을 보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 10만 명당 입원 비율이 2배 정도 높아요. 이거는 아마도 경구약 중심의 천식 치료, 그죠? 흡입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증상 조절과 언더라잉 염증을 치료하는 약제를 적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천식 환자 입원율은 이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흡입기 사용에 대한 어떤 이 사용 패턴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패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분이 이제 이 패치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후쿠날이라는 패치가 팔리고 있는데 500에서 2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되잖아요. 근데 흡입기는 이 벤톨린, 그죠? 주로 많이 우리가 숨이 찰 때 쓰는 거, 한 번 사용하는 양이 100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20배 많은 양의 그 약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약을 사용하면 혹시나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 부정맥을 유발해서 오히려 치료하지 않은 것보다 이 치명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면은 이 우리나라 환자들도 그렇지만 영국의 천식 환자들 100명을 설문을 해봤더니 왜 그 흡입용 스테로이드 사용을 기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이 병원에 가면은 진료 시간이 5분 정도로 제약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약에 대한 복약 지도는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 선생님들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방 약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듣는 분들이 약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흡입기를 오래 사용하면 굉장히 나쁠 것 같은 어떤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 내가 이 약에 너무 의존성이 생겨서 영원히 이 약을 끊지 못하면 어떠나 크게 40% 정도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인서트 페이퍼, 그죠? 약 속에 들어있는 약의 설명서를 보면 스테로이드라는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로운 약을 내가 써야 되느냐. 한 25% 정도의 환자들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흡입기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매일 쓰면 효과가 점점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환자들도 거의 비슷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약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듣고 사용 방법을 잘 모르고 스테로이드라는 약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8% 정도의 처방 비율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87%는 이제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흡입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NEJM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그 캐나다 중부에 사스케치안이라는 30만 정도 사는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사는 천식 환자들을 이제 단연간 연구를 했더니 이 흡입 스테로이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쭉 쓰면 천식이 좋아진다는 그 약의 사용 개수, 그죠? 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 그죠? 이런 약들이잖아요. 이런 약들은 되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죠? 한 달에 한 개씩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로딩이 한 달치씩 돼 있는데 이 개수를 1년에 하나도 안 쓴 사람부터 12개 쓴 사람들의 사망률을 쭉 추이를 봤더니 하나를 이제 천식 치료를 흡입기를 안 쓴 사람들의 사망률은 매우 높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했더니 한 달 내내 쓰는 사람들은 천식으로 사망하는 일이 거의 없더란 거죠. 근데 이제 쓰다 안 쓰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천식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의 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 그죠? 이런 약제를 1년에 12개 중에서 6개 정도 사용하는, 그죠? 6개 정도만 사용해도 이 천식 사망률이 50%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약제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년에 6개 정도는, 6달 정도는 흡입을 해야 천식 사망률을 50%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구약이 아니고 흡입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흡입기를 써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양도 적고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도 좋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써야 되느냐, 그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쓰면은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중독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 흡입 스테로이드 중에 이제 가장 약한 것이 이제 베클로메사솔이라는 흡입기가 있는데 천식 환자들 대상으로 쭉 쓰면서 반응을 봤어요. 18개월 동안 쓰면서 봤더니 천식 증상이 있잖아요. 밤에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하고 뭐 쌕쌕거리면서 잠에서 깨는 그런 증상은 이 흡입기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대개 한 달 이내에 완벽하게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6주에서 8주 정도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제 폐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되고 대개 4개월 정도 되니까 응급용으로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한다는 이런 이 증상 완화제 있잖아요. 이런 약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상 면에서 보면 대개 4에서 6주 정도 치료하면 천식 증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한 2달 되면 폐 기능도 정상화되고 그럼 약을 끊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게 이제 기관지 과민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관지 과민성은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찬바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공기오염 물질 또는 이 간단한 운동에 의해서 숨을 몰아쉬는 거에 의해서도 천식이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관지 과민성은 18개월에 걸쳐서도 쭉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흡입기는 1년 이상 쭉 유지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의사들은 이제 WHO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반감한다든지 또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올리는 뭐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대개 3개월 간격으로 이 흡입제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 장기간 사용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렸듯이 흡입 약제의 효과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러한 그죠? 기관지가 수축되고 퉁퉁 부어 있고 그죠? 점액질이 꽉 차 있는 이런 기관지를 이 흡입 약제를 대개 6주 정도 치료하면 완벽하게 정상화되고 이 조직을 보면은 그죠? 어때요? 염증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관지 벽이 퉁퉁 부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 선모 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사소한 자극에도 이 기침을 하고 숨이 차도록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6주 정도 치료하니까 어때요? 완전히 정상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흡입기의 효과는 이만큼 좋다. 그죠? 흡입 스테로이드의 그죠? 이 훨씬 적은 양, 부작용 없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슬로우 라이프님이 올려주셨는데 찬바람 부는 11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잡초 꽃가루들이 본격적으로 날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돼지풀, 쑥 같은 이제 알레르기 물질이 쭉 날리고 있어서 천식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 이 통계는 내 운명님이 올려줬듯이 렐바 100 그렇죠? 이런 이 장기 치료용 약을 하루에 한 번씩 쭉 쓰면
이 기관지 과민성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완벽한 기관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 적절한 흡입제가 좋다, 부작용이 적다, 치료효과가 좋다, 이 장기간 쓸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흡입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흡입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판 중인 약제를 보면은 1981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 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는 증상 개선제, 그죠? 필요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이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고 이 응급용으로 쓰는 8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렐바, 포스터까지 수많은 기관지 치료 약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약제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치료 효과에 따라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제, 그 다음에 응급 약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제, 또는 가끔 쓰는 약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약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용법인지에 대해서 사용법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해보면, 이 흡입 약제는 이 입 또는 코를 통해서 흡입하는 거잖아요. 들이마셔서 이제 기관지 쪽에 쭉 넣어야 되는데, 이 넣는 방법이 약제의 형태라든지 이 제형마다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좀 적절하게 흡입해서 이 기관지에 잘 안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올려주고 계신데, 흡입기 쓰는 분들도 있고, 천식, 협심증이 같이 있는 천식 환자분도 있고, 이 협심증이 같이 있는 분일수록 경구용 약제보다는 흡입제를 써서 그저 기관지 확장 효과를 올리는 약제들 있잖아요. 이 하트레이트를 올리는, 그 심장을 자극하는 약제를 최소화하는 흡입기를 잘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이제 이 사용 방법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이런 가스 형태로 나오는 정량 분무식 흡입제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이 PMDI, 그죠? 압력 가스로 차이됐죠. 한 번 누를 때 정확한 양의 약이 가스처럼 뿜어져 나오는 정량식 분무 흡입제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 분말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루약이 들어있고, 환자가 자기 힘으로 쫙 빨아들일 때, 그죠? 숨을 내쉰 상태에서 들이마실 때 에어로졸이 생성돼서 이제 기관지에 안착되는 이 건조 분말 흡입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변할 수 있고, 이런 이 가스 형태와 건조 분말 형태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절히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식 분무제를 이제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가지고 와 있는 이런 약제들인데, 보면은 이 안에는 압축가스 또는 어떤 액체 물질이 고압으로 들어있고, 약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아래쪽에는 주로 압축가스가 있고, 위에는 가루 약재의 형태들이 둥둥 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누르면 나가잖아요. 압축가스만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항상 처음에 5초 정도 또는 두세 번 쭉 흔든 다음에 뿌리면 이 정확한 양이 이 메터드 도스라고 그래서 분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약제들은 이제 주로 이 증상 완화제도 있고 질병 치료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있고, 근데 이런 약제는 이 가스가 뿜어져 나올 때 이게 잘 흡입하는 속도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정량석 분무제를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가져온 거를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잡고 뚜껑을 열고 흡입기를 아래로 해서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3, 4회 잘 흔들고, 그죠? 이 약이 나오는 쪽이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 그죠? 흔들고, 그 다음에 들이마시기 전에 숨을 끝까지 내쉬어야 돼요. 숨을 내쉬고, 왜냐면 우리가 들이마실 때 깊이 많이 들이마시려면 숨을 내쉬고 시작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입에 물고 누르면서 동시에 흡입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자, 그죠? 누르면서 들이마시는 속도가 천천히 들이마셔야 되죠. 빨리 마시면은 입천장에 다 붙는단 말이죠. 그죠? 누르는 것과 천천히 들이마시기. 그 다음에 숨을 쭉 들이마신 다음에 5에서 10초 정도 참아야 돼요. 바로 내쉬면 약물이 바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거꾸로 들고 숨을 내쉰 다음에 누름과 동시에 천천히 흡입하고 5에서 10초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2번 쓰고 3번 쓸 때는 30초 간격으로 반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자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요 박자와 속도를 잘 못 맞추는 분들은 이 가스형을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다시 또 질문이 있는 분들 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 분무식 흡입기가 기관지 확장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일시적인 증상 완화제인 경우에는 입을 헹궈내지 않아도 되는데, 질병 조절제,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사용한 후에 이 입을 항상 물로 가그링을 해내야 됩니다. 오물오물하고 해서 뱉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하지 않거나 이 게을리하면 입안에 이렇게 이제 캔디다라는 곰팡이가 끼어서 이 목소리가 쉬고 입이 컬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입을 잘 헹궈내면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기더라도 되게 1주 정도 약을 쉰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병 조절제 약을 오랫동안 쓰더라도 약의 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통계는 운명님이 올려드렸듯이 렐바라든지 세베타이드 이런 걸 쓰는 분들은 장기간 사용하면 어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마우스 린싱을 혹시 안 하더라도 입천장에 묻어있던 것을 삼키더라도 흡입용 스테로이드는 이 장에서 흡수된 다음에 간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효과는 거의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국소적인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헹구기, 그 다음에 흡입 보조기구,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걸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사용해도 잘 안 될 때는 약제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과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변경해 보는 것도 의사분과 상의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구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보조기구는 뭐냐면 잠깐 저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량식 이거는 이제 박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름과 동시에 흡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연세가 드셨거나 어린이들 이런 분들은 이걸 이제 누르면서 잘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챔버 또는 스페이서라고 그러는 이런 기구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앞이 이렇게 마우스피스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요 약을 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전에 3-4번 흔들고 거꾸로 들고, 그죠? 대고 뿌린 다음에 바로 마시는 거고, 뿌린 다음에 뿌리고 5초 이내에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입천장에 묻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런 흡입제를 직접 입에다 분사했을 때보다 2배 정도의 약을 효과적으로 기관지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린이용 또는 노인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간편하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의료기 상사에 가서 사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병 치료 약제든지 이런 것을 잘 흔들어서, 그죠? 넣고, 그죠? 항상 거꾸로 끼는 거죠. 니은자 형태. 뿌리고 5초 이내에 들이마시는 거죠. 쭉 들이마시고 역시 5초, 10초 참았다가 내쉬고, 반복할 때 또 20-30초 쉬었다가 다시 눌러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챔버 또는 스페이서들은 이 에어로졸이 여기 붙지 않도록 그 정전기가 제거되어 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주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걸 씻는데, 그 주방 세제로 씻으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흔들어서 닦고 말려서 사용하면 되는 굉장히 좋은 보조 도구가 되겠습니다. MDI를 사용할 때 잘 안 되면 이런 스페이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상대되는 곳에 이제 분마령 흡입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코디네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좋아요. 환자가 누르면서 들이마시는 박자를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이런 약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대개 이제 파우더가 들어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흡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량식 분무기는 거의 모양이 비슷해서 사용 방법이 똑같고, 이 챔버를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이 분무형, 이
분말형은 사용 방법이 다 좀 도구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한 가지씩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한 30여 년 쓰이던 이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세레타이드라고 그래서 천식 환자들이 한 30여 년 썼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다가 이제 다른 형태의 엘립탈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약재는 이제 보여드리면 항상 지면과 수평 방향으로 놓고 쓰게 돼 있죠. 그죠? 수평 방향으로 놓고 돌리고, 그죠? 이 레바를 누르고, 그죠? 누르면은 약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죠? 로딩이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을 밖에다 내쉬고, 그죠? 후 내쉬고, 입술을 여기다 맞춥니다. 입술을 딱 대고, 숨을 최대한 빠르고 세게, 이런 속도로 마시는 거예요. 그죠? 마시고 숨을 5초에서 10초를 참아야 돼요. 참고, 떼고, 밖에다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역시, 그죠? 물 한 컵으로 목을 헹궈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평과 수평한 방향으로 놓고, 하고, 레바를 누르고, 그죠? 숨을 내쉰 상태에서 최대로 5초, 10초를 참고,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입을 헹궈내고, 이런 방법으로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쓴다고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하루에 2번 쓰면은 천식 조절에 굉장히 좋은 거로 되어 있죠. 이 입을 잘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헹구더라도 또 곰팡이 안 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20, 30년 정도 쓰이는 이제 이런 터부할러라는 천식 환자들이나 천식 가족들이 이제 많이 이 친숙한 약일 텐데, 휴대하기 좋고 이제 그런 약재지. 이것도 굉장히 20, 30년 동안 우리나라 천식 환자들이 많이 썼던 약입니다. 이런 약은 좀 특이해요. 이거는, 아까는 요거는 수평 방향으로 놓고 썼는데, 요거는 항상 이렇게 지표면에서 반드시 세워놓고, 그죠? 이렇게 엽니다. 뚜껑은 내려놓고,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잡고,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돌려요. 돌아갔다가 다시 뒤로 한번 돌리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번 쓸 약의 용량이 준비된 거예요. 이 속에 파우더가. 그러면 이 부분을 물고 이제 하는 건데, 똑같죠? 세게 빠르게 들이마실 거니까 숨을 밖에 내쉬고, 이 부분을 입으로 물고, 그죠? 5초, 10초 참았다가 숨을 내쉬고, 뚜껑을 닫고, 그죠? 역시 목을 한번 헹궈냅니다. 다시 한번 쓸 때는 20, 30초 쉬었다가, 그죠? 요거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딸깍, 약이 로딩이 됐죠? 그러면 숨을 내쉬고, 물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100점짜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우 라이프님은 새벽 3시에 취침 중에 가래 때문에 질식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야간 증상도 천식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이런 보여드렸던 질병 조절제를 사용하다가 야간 증상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깨든지 그럴 때는 이런 증상 완화제를 2~3차례 필요한 만큼 아까 사용했던 방법대로 흔들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터부할러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요즘 나오는 약재들 중에는 캡슐형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의 약재들인데, 여기 보면은 따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신 모양의 이런 캡슐이 따로 있고, 이런 디바이스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캡슐을 하나 꺼내서, 그죠?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따서 꺼내는 거죠. 어이쿠. 그러면은 이 캡슐 안에, 어이쿠, 이 기관지 치료하는 약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디바이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열고, 그죠? 요 캡슐을 요 가운데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고,
여기를 요 레버를 딱 누르면 그 캡슐의 위아래 구멍이 딱 나요. 이게 천공이 되면 이 가루약을 흡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약재하고 같이 숨을 내쉰 상태에서, 그죠? 후 내쉬고 이 부분을 입으로 물고 길게 그리고 5초, 10초 참아야죠. 내쉽니다. 그리고 이런 캡슐형 이런 약재들은 이 캡슐 속에 있는 약재를 한 번에 다 흡입하지 못하고 캡슐형의 약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 캡슐을 바꾸지 않고 한 번 더 숨을 내쉬고 이렇게 2번 반복한 다음에 이 캡슐을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캡슐형 약재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마다 사용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약재는 이제 가짜 약이 들어있는 디바이스들이고 환자분이 이런 흡입 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보는 이런 트레이닝 디바이스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흡입력이나 사용 방법이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휘슬이 쭉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재도 있는데 이런 약재는 이제 쉽죠. 이렇게 딸깍 하면은 약이 로딩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숨을 내쉰 상태에서 여기를 입술을 맞추고 세게 들이마시고 5초, 10초 참았다가 내쉬고 입을 헹궈내는 그런 타입인데 이런 렐바, 엘립타 타입은 이런 트레이닝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딸깍 열었다 생각하고 약이 로딩돼 있죠? 그럼 이 부분 마우스피스에 입술을 대고 이 트레이닝 키트를 얻어서 보면 숨을 내쉬고 적절하게 깊이 들이마시면 이렇게 들이마시는 동안 휘슬 사운드가 쭉 나요. 그러면은 환자의 흡입력이나 속도가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터브할러도 이제 이런 트레이닝 디바이스가 나와 있어서, 요거죠, 요거? 나와 있어서, 이걸 뚜껑을 열었다 생각하면, 그죠? 딸깍 소리가 나는 것까지는 똑같고, 이 부분을 입에 물고 숨을 내쉰 다음에, 그죠? 이 정도 빠르고 힘차고 길게 들이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디바이스를 가지고 본인의 이런 흡입 속도라든지 이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 적절한지를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립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입도 있는데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약재들이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제 선호도가 아니고 제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해서 제 진료실 책상 위에 있던 약재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런 판매 제약사와 일에 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넥스트 할러 형태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가족이나 환자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이제 이 분말형이죠. 이거는 굉장히 또 쉬워요. 이렇게 딱딱 열고, 그죠? 딸깍 소리가 나면 약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을 대고 이제 빠는데 적절한 속도가 나오면 여기에서 딸깍 소리가 나게 돼 있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가짜 약입니다. 트레이닝용이고 준비해 놓고 숨을 내쉬고 여기를 입술을 대고 그리고 입을 헹궈내면 됩니다. 이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쭉 따라드리면 요 속에서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럼 이게 성공적으로 됐구나. 누르면은 이 사용 횟수가 이런 이제 창에서 하나씩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약은 이제 흡입기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은 말씀드렸고 이런 약재 말고도 또 다양한 약재들이 더 있습니다. 바헬바, 레스피리맷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미처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이 트레이닝 키트, 코데온 포르테, 남현숙님, 되게 이제 숨이 차고 기침이 많은 천식 환자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기관지 치료 약제형, 그죠? 조절제라는 매일 써야 된다는 약제하고 증상 조절제를 사용하고, 그래도 이제 기침이나 가래가 잘 조절되지 않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코데온 포르테 등의 물약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질병 조절제를 꼭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로우 라이프님, 세게 흡입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말형 흡입기들은 세고 강하게 길게 흡입해야 되고, 이런 가스형 흡입기는 천천히, 그죠? 왜냐면 이거는 천천히 들이마실수록 말단 기관지까지 들어갑니다. 아셨죠? 탄소리님, 중3 딸이 천식경증으로 주니어 프릭스 사용하고 있는데 동네 소아청소년과 대학병원에서 정확한 치료 처방받아야 하는지요. 되게 중3 정도면은 뭐 성인하고 못지 않을 정도로 40-50kg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쓰는 그 흡입 스테로이드 쓰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대개 이제 소아청소년 천식은 그 중고등학교를 지나면 50에서 60% 정도의 환자들은 천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치료하시고, 만약에 이제 20살 넘어서도 천식이 계속되면 그때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대로 치료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천식 치료는 이런 흡입기를 처방받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잘 사용한다 그러면 굳이 대학병원을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동네에서 치료하시다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린 퓨처 리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미래 위험도 잦은 악화가 있다든지 또 계절 바뀔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3, 4병원에 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네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가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필요하면 의뢰서를 가지고 한번 상의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 흡입기는 뭐 하여튼 10번을 강조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입기만 잘 쓰면 이 경구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개 이런 약제들의 이제 인서트 페이퍼에 있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다 써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약 그 설명지에는 임상 시험 또는 위험이 가능한 모든 이제 부작용을 다 써놓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이런 약제에다가도 다 써놓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흡입 약제의 설명서를 읽어보면 이거는 뭐 심장마비도 오고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도 오고 하는 무시무시한 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잘 사용하면 천식은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식 환자들은 이제 저도 한 타임에 한 45명 정도의 천식 환자들을 오전에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이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숨이 차고 자꾸 악화되고 응급실에 가고 또 입원하게 되고 그러는 분들은 천식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의 80%는 천식이 너무 중증이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흡입기 선택을 잘못했거나 또는 흡입기 사용이 잘 안 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흡입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 처방대로 하루에 2번 또는 쓰는 약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를 교정을 하면 거의 천식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80%는 이 흡입기 사용 방법만 교정해줘도 완벽하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식기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흡입기. 그래서 혹시 이제 더 바헬바에 대해서 소금님이 물어보시는데 잠깐 제가 제 가방에 있는 그 디바이스를 한번 좀 가져와 볼까요?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음성에는 별 문제 없나요?
지금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요런 형태의 이제 미스트 형태죠. 그죠? 연무가 나오는 건데, 요거는 요걸 잡고,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반 바퀴를 돌리면 딸깍 하면서 약이 로딩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증기 나오는 걸 보여드리면, 요 작동 레버를 누르면, 그죠? 이 증기 형태의 미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운 상태에서 딸깍해서 약이 로딩되면 열고, 그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 이 앞부분을 입으로 살짝 물고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면 됩니다. 물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런 바헬바든지 이 스피리바 형태의 이런 약재, 소금님, 이것은 이 벤톨림처럼 이제 숨이 찰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하는 약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루에 2번 연속으로, 그죠? 아침에 2번 또는 저녁에 2번 규칙적으로 쭉 써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는 이제 이 천식하고 비슷한 COPD라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제 첫 번째 초이스가 되는 약이기도 하고, 중증 천식, 잘 조절되지 않는 천식 환자들한테서 이런 증상 조절제들을 사용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제3의 약으로 이제 추가하는 약이죠. 매일 사용해야 되는 약입니다. 매일. 그래서 고촌 날개님, 이해가 잘 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흡입기 사용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외에도 이제 이 어린 자녀라든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천식 환자 데리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은 이 연무 치료, 그죠? 네뷸라이저도 많이 이제 사용하고 그럴 텐데, 혹시 이제 궁금한 게 많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뷸라이저 기계의 선택이라든지 뭐 이것도 이제 잘 모르고 우리가 사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는 그런 건 없네요. 슬로우 라이프님? 숨이 그래, 더울 때도 숨이 많이 차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이제 이 심장 질환도 숨이 차고 천식도 숨이 차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증상이 갑자기 왔을 때 이제 혀 밑에 넣는 협심증 약도 있고 기관지 천식 이런 약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할 때 이걸 써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거 한두 번 쓰는 거는 심장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이거로 해서 반응이 있다고 그러면 기관지 문제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의 원인인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나이트로글리센의 반응이 있으면은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협심증이 있고 천식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경구약보다는 이런 흡입약제를 사용하면 이 양쪽 질환의 위해로운 요소를 줄이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더 질문이 없으시면 결핵에 대해서 제가 이것만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허 선생님이 결핵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검진 중 CT를 찍었는데 활동성 결핵 같다고. 도말 검사는 음성이고 배양 검사는 기다리고 있어 CT만 보고. 이 결핵은 굉장히 이제 전염력도 높고 특히 가족 내에서 25% 정도의 전염력을 가지는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이니까 아마 저선양 CT를 찍었을 텐데, 저선양 CT상에서 우리가 조기 진단을 했다. 활동성 결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약제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결핵협회에서는 매년 결핵을 이제 스크리닝 하잖아요. 엑스레이로 하는데, 결핵 유병률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영상검사상에서 결핵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선양 CT상에서 활동성 결핵이 거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4가지 약제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약도 있고, 그래서 약제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 혈액검사상에 이제 또 결핵이 있는지 보는 퀀터페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잠복 결핵이 있는지. 그런 어떤 잠복 결핵을 나타내는 퀀터페론 역시도 포지티브라고 그런다면은 예방 치료도 하는 병이니까
배양검사 결과 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그 병변 부위를 우리가 식이염수 약으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씻어내서 거기에 이제 결핵 유전자 검사라든지 도말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시작하는 그런 좀 돌다리로 두드려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도 뭐 질문이 오면 제가 답 드릴 수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절한 흡입기 사용법 여러 접속하셨던 분들이나 천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